네, 안녕하세요. 기계보안 곽두팔입니다. 네이버에서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았죠. 이 AI 탭이 들어왔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챗GPT 짝퉁 버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네이버 들어오셔가지고 특정 키워드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AI 탭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보이시는 분들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먼저 공개를 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여기 안 보이시는 분들도 언젠간 보이게 될 겁니다. 각설하고요. 요 클릭을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이렇게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챗GPT나 뭐 제미나이 뭐 이런 거랑 유사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은 GPT나 제미나이는 되게 여러 각도에서 데이터를 끌고 와서 혼자 추론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보여주는데, 네이버 AI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은 블로거분들이 글을 써주셨고요. 보시면은 이 출처에서 특이사항을 찾을 수 있거든요. AI가 데이터를 뿌려줄 때 이 출처를 볼 텐데, 네이버 보이시죠? 그리고 10개의 출처를 다 볼까요? 전부 다 네이버예요. 저는 이게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이버 안에 있는 정보들만 조합해서 AI가 정보를 준다면은 분명 단편적이고 광고성 정보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검색을 해보세요. 틀린 정보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GPT나 제미나이한테 질문을 했을 때의 그런 선명도보다 다른 정보를 주거나, 특히나 뭐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나 광고를 많이 하거나 블로그를 도배한 사업자의 데이터를 긁어가지고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AI가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래서 얘네가 이걸 왜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돈 벌려고 그래요. 상업성 키워드를 검색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본인들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구매 전환율을 높인다라는 뉘앙스인데, 좀 아쉽죠? 왜냐면은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투명한 정보, 광고성 정보를 걷어내고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뭐 가멸라벨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건데, 이런 제품을 제가 검색을 해봤고요. 저는 이게 온라인 셀러이자 MD죠. 이 제품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검증을 해본 겁니다. 사이즈거든요. 스티커인데 택배 송장용으로 70에 30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택배 송장은 이 사이즈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잘못된 정보고 네이버 AI만 믿고 쇼핑을 했으면은 무조건 반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완전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결국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만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뭐 GPT나 제미나이 물어보면은 쿠팡 상품도 추천을 해주고 다양한 상품을 추천해줘서 뭐 사람들이 골라볼 수 있는데, 네이버는 굉장히 폐쇄적이다. 이게 뭔가 흥선대원군의 폐쇄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뭐 네이버 입장에서 당연하죠. 네이버 제품만 팔고 네이버 생태계 안에서만 놀게 하는 게 맞는 말인데, 네이버 생태계 자체가 오염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 2년 3년 꾸준하게 네이버 블로그도 해보고 뭐 셀러 생활은 훨씬 오래 했고요.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계속 있어본 결과 네이버는 사실 좀 오염됐다. 스마트 스토어 상품도 오염됐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불법적으로 트래픽 작업해가지고 올리고 가짜 구매, 가짜 리뷰 써가지고 상단 노출시키고 트래픽 쏘고 찜하기 이런 거 다 가짜로 하고, 그리고 경쟁사 뭐 비방하고 경쟁사한테 악플 달고 뭐 이런 것들, 비정상적으로 상품이 노출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블로그 또한 마찬가지죠. 블로그도 어떻게 보면은 상업성 키워드에는 자본이 투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제품에 대한 비평이나 팩트보다는 단점은 가리고 장점은 그냥 올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AI가 들어오면서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네이버 쇼핑 커넥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상품이 무지성으로 좋다고 막 올라가 있고, 잘못된 정보 또한 그냥 막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긁어가지고 결과치를 보여준다? 이게 과연 정확할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아쉽고요. 송장 프린터를 추천을 해달라고 해봤어요. 우리가 송장 프린터 아시잖아요. 우리가 택배 송장 사이즈 아시잖아요. 제가 굉장히 좀 아쉬운 게, 님보 제품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요거 봐보세요. 이게 송장을 출력할 수 있게 보이시냐고요. 송장 크기가 훨씬 큰데 이 친구는 굉장히 작은 소형 스티커 있잖아요. 어린이집 뭐 애기들 용품에 붙이는 작은 스티커, 그런 거 붙이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를 추천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건 아니다. 네이버 진짜 잘못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네이버 AI 탭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쉽고, 이게 조금 디벨롭 되기 위해서는 뭐 GPT나 제미나이처럼 다양한 추론을 거쳐서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표출을 해줘야겠죠. 네이버 생태계 안에 있는 오염된 정보인 블로그와 상품만 가지고 데이터를 표출해주면은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점점 이탈할 것이다. 누가 네이버를 쓰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쨌든 AI 탭은 별로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조금 더 변하고 있어요. 이런 상업성 키워드를 치면은 통합 검색 탭에 이 블로그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없죠. 보시면 CPC는 이 키워드 광고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네이버 쇼핑 상품이 나오고요. 그 아래는 플러스 스토어 상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 과거에 썼던 뭐 블로그 글이 나오긴 하는데, 뭐 대부분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블로거 분들의 방문자가 떨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왜 이렇게 좀
바뀌고 있지?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보다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 실적 발표를 했어요. 가볼까요? 자, 4월 30일이면 어제였죠. 어제 네이버의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3.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나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오른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5,418억으로 7.2%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16.7%입니다. 이 지표가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즉 네이버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라는 건데, 그럼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네이버 실적이 이렇게나 좋은데 결과치는 네이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토론방 들어가셔서 주주들의 현재 여론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네이버 주식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네이버에 투자하기보다 구글에 투자해라. 구글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거 더 커질 것 같고 앞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건 구글이지 않을까라는 말을 2년 전부터 했습니다. 결과치를 보자고요. 2년 후에 지금 네이버 주가랑 알파벳 A 주가, 알파벳 A가 구글이에요. 주가의 차트를 보시라고요. 최근 1년 데이터거든요. 보이세요? 1년 전만 해도 145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400달러죠. 투더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글의 주가는. 네이버의 1년 주가를 봐볼까요? 보이세요? 1년 전 주가가 지금 주가랑 거의 비슷해요.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미래 가치를 봤을 때 네이버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본질 때문에 그래요. 본질. 구글이랑 네이버의 본질은 검색 포털입니다. 얘네들은 쇼핑 사이트가 아니에요. 검색 포털이고 검색 포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용자, 소비자들의 이 니즈, 이 검색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게 존재 이유거든요. 근데 네이버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세요. 뭐 서울대 입구 맛집이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메가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라고요. 여기에 돈이 안 들어간 게 얼마나 많을까? 정말 찐 후기가 얼마나 있을까? 네이버 블로그 3월 25일에 올라온 공식 블로그 글인데요. 이제 네이버 블로그 검색 결과에서 내돈내산 글만 모아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블로그 검색해서 검색 결과를 누르고 글 탭을 누르고 이 내돈내산 글만 보기,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걸쳐가지고 이 내돈내산 글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보겠어요. 꽁꽁 숨겨져 있는데 내돈내산 탭이.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강남역 맛집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 내돈내산 키워드를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다 광고예요. 거의 다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이버는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내돈내산으로 키워드를 쳐도 그게 광고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면 네이버라는 플랫폼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즉 검색자의 그 검색 만족도를 충족을 못 시켜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네이버 주가, 네이버 주식을 사라는 말은 저는 못하겠고요. 구글 주식을 사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져 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 네이버든 구글이든 자본이 껴 있습니다. 유튜브도 사실은 광고 바치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성과 보상이에요. 유튜브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협찬 단가 자체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입니다.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도 유튜브를 열심히 하면 돈을 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한 거예요. 이에 반해서 네이버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식인부터 이어져 왔죠. 성과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적어요. 열심히 블로그 글을 적거나 클립을 만들어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 구조가 굉장히 적습니다. 본인들의 예산 자체를 배분을 해주는 배급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드포스트를 보면은 블로그 방문자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제 애드포스트 수익을 보면은 이것도 잘 나온 거예요. 8원, 15원 이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품는 거는 이 네이버 애드포스트 분배가 비정상적이다,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낀 순간 사람들은 이탈할 거고요. 이게 우리 사회가 배급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주는 대로 받으면 오케이 하는 사회가 아니고 크리에이터 판단하에 내가 노력을 했는데 돈을 적게 받아. 그러면 이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업으로 블로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어요. 반대로 유튜브를 들어오면은 그래도 돈을 줍니다. 한 달에 50만 원은 돈 준다고요. 제가 유튜브 지금 많이 열심히 못해요. 그리고 조회수도 굉장히 낮고 그럼에도 하루에 2만 원, 3만 원 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어차피 같은 공수를 투하해서 부업을 할 거면은 미래 전망도 좋고 앞으로 더 커질 유튜브 부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네이버 부업을 할 것이냐 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이미 내가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 분이고 최저가 블로그고 노출을 하면은 글을 쓰는 대로 막 노출이 돼. 그러면은 당연히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좋죠. 근데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지금 AI 탭 굉장히 별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지금 네이버가 움직이려고 하는 게 검색 포털의 느낌보다 쇼핑이에요. 그냥 네이버 쇼핑으로 가는 느낌이 커서 이거는 본질에 위반하는 게 아닌가? 얘네들이 본질을 정말 따지는 회사가 맞나? 단기적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 이게 정말 네이버 주주분들을 생각하는 액션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에 지금 현재 네이버가 변하고 있는 것들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AI 탭 결국 열심히 블로그 쓴 요 블로거 분들 데이터를 가져와서 뿌려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블로거 분들의 자리를 뺏어가는 게 맞고,
왜냐면은 이 블로그 탭에서 블로그로 읽혀가지고 여기서 광고를 클릭했으면은 그 돈이 요 블로거 분들한테 돈이 돌아가겠죠. 근데 AI 탭은 이렇게 쓴 블로그 글을 본인들이 그대로 가져와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리면은 본인들이 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뭐 AI 탭이건 뭐든 좋단 말이야. 어쨌든 뭐 본인들 장사하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본인들 사업에 누군가 도움을 줬잖아요. 이 블로거 분들이 도움을 준 거잖아요. 네이버 돈 버는데 도움을 줬으면 어느 정도 배분을 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아니다, 진짜. 네이버 블로그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블로거 분들이 열심히 쓴 자료를 토대로 AI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서 본인들의 성과, 본인들의 이익만 가져가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셌어요. 이건 아니다, 진짜. 네이버야.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하고 단기적으로는 유리하겠죠.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 팔리니까 본인들 돈 더 벌고 좋겠죠. 근데 이 컨텐츠를 쌓아줄 블로거들을 버리면은 그리고 네이버가 나아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그냥 그 사람들이 노력한 거, 블로거분들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주는 그런 구조만 좀 세팅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이버 머리 좋은 거 알아요. 제가 최근에 행사 다녀왔는데 거기 네이버 담당자 오더라고요. 딱 봐도 뭐 해외 출신에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야. 설명도 굉장히 잘해. 수학적으로 로직도 다 맞아. 똑똑한 거 알겠어요. 네이버 똑똑해요. 그 엘리트들이 운영하는 회사 맞아요. 근데 그 수학적 계산만을 가지고 이렇게 플랫폼을 운영하지 마시고 뭐 형평성과 장기적인 시각으로 회사를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이제 네이버를 굉장히 안 하죠. 그럼에도 네이버에서 활발하게 뭐 매월 몇 억을 파는 셀러긴 하잖아요. 네이버의 감사함도 분명히 있다고요. 네이버가 수수료도 뭐 저렴하고 뭐 그 안에 문제는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뭐 저희 회사는 네이버로 밥 벌어먹는 회사가 맞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은 분명히 맞은데 이게 뭐 부업자 입장, 블로거 입장에서 보면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생각이 2년, 3년째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요. 어쨌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